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식, 그러니까 최대 3일 정도 음식을 안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스탠 에크버그 박사 설명을 바탕으로 지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굶는 거랑은 좀 다르죠? 네, 그렇죠. 뭐랄까, 몸에 숨겨진 스위치가 켜지는 과정, 이런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식사와 단식, 이 균형이 중요해요. 현대인의 많은 건강 문제가 어쩌면 이 균형이 깨져서 시작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아, 균형이요? 네. 우리 몸을 식료품 저장실이라고 생각해보면 계속 채우기만 하고 비우질 않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창고가 터지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비우는 과정, 단식 중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시간대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우리는 이렇게 자주 먹게 됐을까요? 배가 고프지 않아도 꼭 때 되면 먹어야 할 것 같고, 그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현대 식단 영향이 커요. 가공식품이나 설탕 같은 거요? 아, 혈당 때문인가요? 네, 맞아요.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거든요. 재밌는 건 우리 몸에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은 글루카곤, 코르티솔 포함해서 4가지나 있는데 네 가지나요? 네, 근데 혈당을 낮추는 건 인슐린 딱 하나뿐이에요. 와, 하나요? 왜 그렇죠? 과거에는 혈당을 유지하는 게 생존에 훨씬 중요했으니까요. 음식이 귀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자주 먹고 또 특정 음식을 먹으면서 인슐린이 너무 자주 많이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다 보니 몸은 계속 음식을 찾게 되고요. 그럼 저녁 먹고 자는 동안 한 8시간 정도, 그 정도 굶는 동안에는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래서 배고픈 건 진짜 배고픔보다는 그냥 먹을 시간이네 하는 습관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그런데요. 아침엔 꼭 먹어야 할 것 같은? 그렇죠. 그럼 거기서 아침을 건너뛰면 한 12시간 정도 공복이 되는 건데, 그때는요? 뭐 특별히 문제는 없고요. 몸이 이제 본격적으로 연료를 좀 바꿔 쓰기 시작해요. 연료를 바꾼다? 네. 글리코겐보다는 지방을 더 많이 태우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 평소에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셨다면 이 전환이 훨씬 부드럽고 빨라요. 아, 몸이 지방 쓰는데 익숙하니까. 그렇죠. 일종의 에너지 효율 모드로 들어간다고 할까요? 흥미롭네요. 그럼 18시간, 여기서부터는 뭔가 좀 더 극적인 변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때부터가 진짜 좀 재밌어지죠. 혈당이 조금 더 내려가면서 몸이 이제 지방 말고 다른 걸로도 포도당을 만들어요. 다른 걸로요? 뭘로 만들죠? 뭐 아미노산 같은 걸로요. 이걸 포도당 신생합성이라고 하는데 동시에 지방 연소는 더 활발해지고요. 와,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자가포식, 영어로는 오토파지라고 하는 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 자가포식 들어봤어요. 세포 청소 같은 거라고? 네, 정확해요. 세포 안에 있는 낡거나 손상된 부품들, 찌꺼기들을 재활용하고 청소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뇌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오, 뇌에도요? 네, 그리고 케톤체라는 대체 연료도 이때부터 만들어져서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시작해요. 그럼 꼬박 하루 24시간 단식을 하면 효과가 더 커지겠네요. 네, 훨씬 활발해지죠. 자가포식이 그냥 세포 찌꺼기뿐만 아니라 뭐 몸에 침입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것들도 재활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돼요. 와, 면역에도 관련이 있겠네요. 그렇죠. 이때쯤이면 보통 영양적 케톤증 상태, 그러니까 케톤 수치가 한 0.5에서 1.5 밀리몰 정도 되는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글리코겐은 거의 바닥나고 몸은 거의 전적으로 지방에 의존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인간 성장 호르몬, HGG 분비가 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이요? 단식하는데요. 근육 빠지는 거 아닌가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이 HGG가 근육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와, 진짜 의외네요. 근육을 지켜준다고요? 네, 놀랍죠. 그래서 24시간 정도 단식은 생각보다 할만하고 이점도 많아요. 이때 배고픔도 사실 습관적인 경우가 많아서 물 좀 마시고 기다리면 또 괜찮아지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틀 48시간은요? 이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네, 물론 더 길어지긴 하지만 우리 몸에 어떤 숨겨진 능력들이 더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숨겨진 능력이요? 예를 들어서 HGG 수치가 평소에 한 5배까지 치솟을 수 있어요. 5배요. 와. 그리고 BDNF라고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 수치도 높아지는데 이건 뇌세포 성장을 돕는 뭐랄까 뇌의 비료 같은 거거든요. 뇌 비료요? 그럼 학습이나 집중력에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케톤 수치도 더 올라가서 치료적 케톤증 수준인 1.5에서 3밀리몰 정도에 가까워지고요. 자가포식 효과는 더 깊어지고 특히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인슐린 저항성에도요?
네, 이때쯤이면 에너지의 한 95%를 지방에서 얻게 되죠. 다만 이때는 가벼운 걷기 같은 건 괜찮은데 고강도 운동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 미네랄, 특히 나트륨, 칼륨 보충이 중요해져요. 미네랄 보충이 중요하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시간 3일 단식. 이건 어떤 잠재력이 있나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좀 신중해야 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무조건 몸의 신호를 잘 들어야 하고요. 2단계에서는 이제 앞서 말한 모든 과정이 정말 극대화돼요. 극대화. 네, 아주 깊은 수준의 자가포식은 제2형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고요. 아, 질병 관리에도요. 네,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암세포 성장을 억제한다거나 또 조혈모세포 재생을 촉진해서 면역 체계를 좀 새롭게 강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해요. 항암 치료 부작용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도 있고요. 와, 정말 강력한 효과들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건 정말 치료 목적에 가까워지니까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바로 중단해야 합니다. 미네랄 보충은 여전히, 아니 더 중요하고요. 알겠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군요. 들어보니까 단식이라는 게 단순히 굶는 걸 넘어서 우리 몸의 연료 시스템을 바꾸고 세포를 대청소하고 또 성장과 재생을 촉진하는 정말 놀라운 과정이네요. 네, 맞아요. 마치 우리가 잊고 살았던 우리 몸의 어떤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는 느낌이랄까요? 정확합니다. 인류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음식이 부족했던 시기를 훨씬 더 길게 겪어왔잖아요. 우리 몸은 거기에 맞춰서 이런 시스템을 발전시켜온 거죠. 그렇군요. 진화의 결과네요. 네. 그러니까 뭐 긴 단식이 아니더라도 아주 짧은 단식이라도 한번 의도적으로 경험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걸 통해서 나의 에너지 수준이나 허기에 대한 생각, 그리고 좀 더 장기적인 건강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한번 느껴보시는 거죠. 네. 저장고를 계속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비우는 과정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하고 또 유익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